자, 우리가 데이터를 입출력을 할 때는 파일에 있는 자료를 읽어오거나 파일에 저장을 할 때는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의 논리적인 흐름을 말하거든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글이죠. 알파벳은 한 글자가 1바이트라서 문제가 없지만 한글이나 이런 한자나 이런 문자들은 그렇지 않죠. 2바이트 또는 3바이트로 한 글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읽어올 때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출력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 이건 바이트 단위입니다. 1바이트씩 끊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자, 이렇게 한글이나 다른 다른 다국어들은 문자가 2바이트 또는 3바이트가 한 글자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뒤에 이제 리더를 붙인 클래스는 글자 단위로 읽는 거예요. 한글 한 글자. 똑같은 한글이라도 인풋 스트림으로 하면 1바이트씩 끊어서 읽고요. 리더 하게 되면 글자 단위로 읽습니다. 라이터가 붙으면 이제 글자 단위로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씩 읽어드리면 또 너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요. 메모리에다가 대량으로 담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버퍼드를 붙이는 겁니다.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한 글자씩이 아니라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버퍼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임시 메모리 영역이고요. 버퍼에 있는 자료를 완전히 다 출력시키는 동작을 버퍼 플롯이라고 합니다. 버퍼를 비우는 동작이요. 버퍼를 이용해서 읽어드릴 때, 출력할 때는 지정된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패키지를 ch18 만드시고요. 일반 클래스입니다. 텍스트입니다. CLI 모드에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입출력은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외 처리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절로 묶어주는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 시스템.in하고 read라는 게 1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1바이트 읽어드리고 13이 아니다. 이 코드 값이 13번이 엔터거든요. 그러면 한 글자 읽어드리고 계속 그 글자를 읽어드려서 1바이트씩 읽어드려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에러가 뜨죠. 우리가 이제 system.in 하고 read 하면 읽어드리라는 뜻인데 여기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예외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필수로 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입출력. 하여튼 입출력에 관련된 거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올리고요. 트라이 캐치가 일단 좋죠. 트라이 캐치로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작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좀 조절하시면 되죠. 자, 한글은 깨집니다. 한글은 이렇게 입력하면 깨지거든요. 한글 말고 일단 영타로 입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예외 처리 입출력은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입출력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IO exception 입출력 관련 예외 처리 클래스입니다. 거기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자, 시스템.in이라는 거에서, 자, 시스템.in에서 F3 눌러볼게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입이 인풋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입력 인풋 스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료를 1바이트씩 끊어서 읽는 클래스예요. 인풋 스트림. 그럼 여기가 인풋 스트림이고요. 리드 하게 되면 1바이트를 읽어요. 예, 글자가 많이 들어가도 하나밖에 못 읽는 거죠. 1바이트. 자, 읽어드렸는데 13번이 뭐냐면 문자 코드 13번은 엔터키를 말합니다. 우리가 엔터키 입력하면 엔터키도 코드가 있거든요. 13번입니다. 13번이 아니면 돌리고 13번이면 끝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가 나오고 여기는 앞에는 숫자 코드고요. 뒤에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를 또 읽어드리라는 거죠. 계속 반복. 그러니까 엔터키 만날 때까지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입력하면 그 숫자 코드가 있고 문자가 있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한 글자씩 읽어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글 한번 더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코딩을 UTF-8로 세팅했어요. 그래서 한글은 한 글자가 3바이트로 처리되죠. 초성, 중성, 종성이 1바이트씩 해서 이게 한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알파벳 코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3바이트씩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또 다른 클래스를 또 사용하실 거고요. 자,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 또는 3바이트로 구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1바이트씩 끊어서 읽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고쳐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입니다. 근데 인풋 스트림 리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스템.in이 스트림이라고 했죠. 인풋 스트림이요. 인풋 스트림을 기능을 추가해서 글자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죠.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리드 하게 되면 바이트가 아니라 문자를 읽는 겁니다. 한 개의 문자를 읽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고 13번은 엔터라고 그랬죠. 13번은 문자 코드 엔터입니다. 그럼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고요.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알파벳은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없었지만 한글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input 좀 read 했는데요. 에러가 나죠. 말씀드렸지만 입출력은 거의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시고 트라이 캐치 클릭하면 예외 처리 문장이 작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더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아까는 한글이 깨졌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이 잘 나옵니다. 자, 숫자가 있고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죠.
근데 아까 이제 시스템.in이라는 게 이게 타입이 인풋스트림 타입이라고 그랬죠. in이라는 게 인풋스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인풋스트림은 바이트 단위죠. 1바이트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이 깨지잖아요.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개량을 해서 인풋스트림 리더 속에다 집어넣었죠. 이거는 이제 글자 단위로 처리하는 겁니다. 문자 단위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좌변하고 우변이 타입이 다르죠. 이럴 때는 좌변이 더 상위라고 그랬습니다. 리더에서 F4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F3 누르면 코드 보기고요. F4 누르면 계층 구조 보기죠. F4 눌러보면요. 자, 리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더의 하위 멤버들이, 하위들이 쭉 들어있죠. 하위 자료형들이요. 그래서 리더가 있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인풋스트림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스트림 리더의 상위 개념이거든요. 상위 자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리더가 좌변에 오게 되고 우변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좌우변에 다 인풋스트림 리더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리더가 이거 왔고요. 자, 입력을 봤는데 while문 돌리면 이게 무한 반복이죠. while문의 괄호 안에 추루가 있으면 계속 돌아갑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빠져나가지 않죠. 이럴 때는 탈출 조건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입력한 값에 따라서 반복문을 종료시키는 탈출 조건을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입력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는 바이트로 읽었죠. 여기서는 1바이트를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자, 한 개의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자, 문자는 알파벳은 한 글자가 1바이트고요. 한글은 우리는 지금 UTF-8이니까 3바이트예요. 3바이트가 한 글자란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글은 3바이트가 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트로 끊는 게 아니라 글자로 끊는 거죠. 읽어드리고요. 13번은 엔터입니다. 문자 코드 13번은 엔터 문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엔터를 쳤으면 빠져나가세요. 끝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숫자 코드와 문자를 같이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행 시켜보면요. 알파벳은 당연히 원래 되고요. 한글을 입력해보면 자, 이렇게 코드가 좀 숫자 값이 높지요. 이게 다 글자마다 다 코드가 이게 매겨져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지금 한 글자씩 읽어드리면은 너무 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죠. 대용량 텍스트 같은 경우요. 그래서 한 라인씩 읽는다든지요. 또는 바이트를 정해서 뭐 한꺼번에 뭐 1메가씩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버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좀 코드가 좀 어렵게 생겼는데요. 바깥쪽에 버퍼드 리더가 있고요. 가운데 인풋 스트림 리더가 들어있고요. 제일 안쪽에 스트림이 들어있어요.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 라인씩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한 글자씩 끊어서 읽었는데요. 이거는 한 라인 전체를 또는 또 범위를 정해서 바이트 수를 지정해서요. 최대 1MB, 최대 2MB 이런 식으로 끊어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요. 네,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좀 깁니다. 이게 임포트를 또 한꺼번에 2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읽어드릴 때 에러가 발생하죠. 예외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퍼드 리더, 버퍼를 사용한 입력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코드가 좀 길잖아요. 근데 제일 바깥쪽에 버퍼드 리더가 들어가고요. 그 안쪽에 인풋 스트림 리더가 들어가고요. 제일 가운데 인풋 스트림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인풋 스트림을 리더로 바꾸고 그걸 다시 또 버퍼드 리더로 바꾸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3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버퍼드 리더, 그리고 버퍼드 리더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아까는 이제 한 라인을 읽을 때 한 글자씩 또는 바이트씩 끊어서 읽었잖아요. 한꺼번에 한 번에요. 만약에 이제 글자가 100글자면 100번 읽지 않고 한 번에 읽어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겠죠. 대신에 메모리는 많이 사용이 되겠죠. 메모리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요. 메모리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지만 한꺼번에 한 번에 읽어드린다는 게 좀 다른 거죠. 파일에서 이 파일에서 이제 파일에 있는 저장된 내용을 읽어오거나 파일에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 윈도우 빌더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텍스트 필드에다가 파일 네임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 파일의 정보를 읽어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을 할 것인데요. 이 클래스 중에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파일 클래스는 파일 내용이 아니라 파일의 정보를 가리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파일의 속성이 같은 거 있죠. 파일의 바이트 수라든지 또 종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클래스입니다. new 파일하고 파일 경로를 적게 되면 그 파일을 참조할 수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게 되고요. 파일 이그지스트는 파일이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느낌표가 있으면 not이잖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면이란 얘기겠죠.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false인데 false에 false가 되니까 true가 되겠죠. 그러면 파일을 생성하세요. 그러니까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 파일의 사이즈, 또 그 파일의 상위 디렉토리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빌더로 만드시는데요. J프레임 other J프레임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파일 ex라고 해주시고요. 디자인으로 가시죠.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 필드 하나, 버튼 하나,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우리가 절대좌표를 쓰면은 좀 편하죠. 그래서 컨텐트 페인 클릭하고요. 레이아웃을 맨 위에 있는 절대좌표 레이아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절대좌표로 지금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고 텍스트 필드요. J 텍스트 필드를 배치하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 네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J 버튼, 밑에 J 텍스트 에어리어요. J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이 영역이 출력이 되기 때문이죠. 텍스트 필드, 버튼, 텍스트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J 텍스트 필드, TF 파일 네임, 버튼은 버튼 1이고요. 텍스트는 OK이고요. J 텍스트 에어리어의 변수명은 TA이고 필드 변수를 올려주세요. TA를
필드 변수를 올리는 게 이거죠. 예, 누를 때마다 아이콘이 바뀝니다. 예, 그렇게 해서 코드에 가보면 TA가 이렇게 위로 올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요, 이벤트를 추가하고 그 안에 이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버튼 클릭했을 때요, 이 파일이라는 클래스요, 이게 파일의 정보, 그러니까 파일의 내용이 아니고요, 파일에서 내용을 읽으려면 앞에서 했던 이제 이 스트림을 써야 됩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이런 거 써야 되고요. 이건 파일의 정보요,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파일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정보들이요,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요. new 파일하고 파일의 경로를 적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 텍스트 필드에서 읽어 드릴 것이거든요. 자, 파일을 하나, 그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서 뭐 데이터에, 아니면 예를 들면 이거 해볼게요. C의 워크의 뭐 워크.zip 이거다. 그럼 이거 적어야 됩니다. 실행해서 파일은 이제 경로마다, 지금 PC마다 다 다르니까요, 적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파일 전체 경로를 적어야 됩니다.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디렉토리 해가지고 세부 경로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OK 버튼 누르면 그 파일의 정보가 나오는 거죠. 파일의 이름은 이거고, 파일 사이즈는 이거고, 이 파일의 상위 디렉토리는 무슨 디렉토리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 기능인데요. 자, 그래서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근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work2.zip이라는 건 없거든요. 디렉토리 없거든요. 그러면 OK 하면, 자, 파일 이름이 있고 파일 크기가 제로가 됐죠. 디렉토리에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work2.zip이 생겼죠. 근데 사이즈는 제로예요. 파일을 하나, 빈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 보면 파일 이그지스트는 파일이 존재하면 true, 없으면 false거든요. 근데 앞에 not이죠. 부정의 부정이면 긍정이잖아요. 그럼 파일이 없으면 이란 얘기예요. 파일이 없으면, 그러면 create new 파일 하게 되면 새 파일을 만든 겁니다. 물론 파일에 내용은 없고요. 내용은 없고 비어있는 파일을 하나 만든 거죠. 자, 파일 만드는 것도요, 예외 처리해야 돼요.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디스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꼭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을 구성하는 거죠. 파일의 이름, 파일의 바이트 수, 파일 크기, 그 다음에 get parent 하면 파일의 현재 파일의 상위 디렉토리,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텍스트 에어리어에 입력을 한 거죠.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프로그램 하실 때는 지금 아마 이 윈도우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아이콘만 있고 확장자가 안 보이죠. 아마 기본 상태가 이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좀 바꾸는 게 좋은 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여기다가 a.txt 이렇게 부셨잖아요. 근데 파일 네임이 a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확장자를 기본적으로 보통 이게 숨기는 게 기본 옵션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할 때는 확장자를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보기에서 여기 파일 확장명 체크박스가 있어요. 여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확장자가 보이죠. 이렇게 확장자를 보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 루트 디렉토리, C 드라이브, C의 루트 디렉토리는 이건 시스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C 밑에 이제 다른 디렉토리 만들어서 하는 건 돼요. 근데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는 여기는 시스템 그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C 드라이브에 a.txt 이렇게 했는데요. 여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만들어졌잖아요. 콘솔 가볼게요. 이런 에러가 났어요. 자, 이런 에러가 났습니다. 자, 에러가 나면 항상 우리가 콘솔을 봐야 됩니다. 자, 콘솔에서 자, 이거 처음에 나오죠? IO exception,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는 접근이 안 돼요.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권한은 관리자 권한이 아니죠. 일반 사용자 권한이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맞고요. 에러가 날 때는 이게 스택이라서 밑에서 위로 쌓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작성한 코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이거죠?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자, 여기 트라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죠. 네. 여기서 에러가 난 거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권한이 없어요. 액세스가 거부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걸려가지고 끝나버린 거죠, 프로그램이. 자, 이번에 이제 디렉토리요. 파일과 아까 우리 파일 클래스가 이 디렉토리도 같이 가리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은 방금처럼 이제 비슷하게 갈 거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여기 클릭하면 텍스트 필드 이름을 tf 디렉토리라고 할 거거든요. 디렉토리 이름을 C 루트라든지 C 워크라든지 이런 디렉토리를 쓸 겁니다. 파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new 파일에서 이 괄호 안에는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거든요. 자, 디렉토리도 사실은 파일입니다. 파일과 디렉토리는 다 똑같은 파일인데요. 디렉토리는 다른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거죠. 파일은 이제 끝이고, 그 나무로 말하면 가지와 잎사귀의 차이라고 할까요? 나무에서 어쨌든 파생된 거잖아요. 가지나 잎사귀나요. 근데 잎사귀가 자라면 또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잎사귀 자체는 더 이상 끝이죠.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파일에 디렉토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는 디렉토리를 가리키고요. 그 디렉토리 속에는 파일 목록이 있겠죠. 그래서 파일.list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 속에 들어있는 파일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걸 스트링 배열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앞에는 디렉토리, 컴머하고 뒤에가 세부 파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파일의 정보를 is 디렉토리는 디렉토리이면 true 아니면 false거든요. 디렉토리이면 디렉토리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파일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래서 파일의 목록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화면 디자인은 방금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J프레임으로 만드시고요. 디자인에서 먼저 컨텐트 페인에서 절대좌표 레이아웃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리고 텍스트 필드 1개, 버튼 1개, 텍스트 에어리어 1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J 텍스트 필드, J 버튼, J 텍스트 에어리어. J 텍스트 에어리어는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영역 안에 이제 디렉토리 정보가 출력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름은 tf 디렉토리라고 하시고요. 여기는 버튼 1, 텍스트는 OK라고 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에어리어는 TA. 이거 필드 변수로 올려주세요. 필드 변수로. 이거랑 비슷한,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TF 디렉토리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화면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OK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번엔 디렉토리를 써야 됩니다. 텍스트 필드에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슬래시 하면 C 루트잖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게 스크롤 기능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스크롤 기능 하려면 스크롤 페인 집어넣고 거기다 넣어야 되겠죠. 좀 사이즈를 좀 일단 키워보겠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도 키우고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도 좀 길게 하죠. 이렇게 하고 다시 예를 들면 C의 워크 디렉토리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정보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목록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죠.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를 꺼내는 거예요.
get 텍스트 하면 입력한 텍스트의 내용이죠. 그걸 가져오고요. 이 new 파일 괄호 안에는 디렉토리 또는 파일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파일 경로요. 또는 디렉토리 컴머 파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u하고 C의 워크 디렉토리에 있는 뭐 a.txt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디렉토리랑 파일 나눠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하나로 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디렉토리이고요. 디렉토리니까 그 밑에 파일들이 있겠죠. 이게 디렉토리에 속한 파일 목록입니다.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링 배열로 받아야겠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기존의 텍스트를 지우는 거죠. 미리 클리어 시켜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클리어 시켜놓고, 자, 이게 앞에가 디렉토리, 뒤에가 세부 파일이거든요. 읽어드려서 그게 디렉토리이면 아니면 파일 이렇게 하자는 거죠. 조건식이 있고요. true일 때, false일 때죠. is 디렉토리는 디렉토리인지, 디렉토리 종류가 디렉토리면 true, 파일이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텍스트를 만들고 텍스트 필드에다가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덧붙인 거죠. 텍스트 끝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파일 정보만 확인했잖아요. 이제는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배치는 비슷하게 갈 거고요.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어리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 이름만 살짝 바꿀 거고요.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을 보시죠. 먼저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파일 네임을 적을 거예요. 파일 경로, 세부 경로. 자, 버퍼드 리더. 버퍼드 리더는 한꺼번에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퍼드 리더에 인풋 스트림 리더 제일 안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들어갑니다. 자, 인풋 스트림인데 앞에 파일이 붙었어요. 파일의 내용을 1바이트씩 읽어드리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게 들어가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클리어 시켜 놓고요. 자, while문 괄호 안에가 복잡하게 생겼죠. 리더에서 한 라인을 읽어드려요. 그거를 str 변수에 카피하고요. 그게 널이 아니면, 자, 그 텍스트 내용이 만약에 100줄짜리예요. 그럼 한 줄을 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에서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쭉 해가지고 마지막 라인까지 쭉 읽어드려요. 다 읽으면 더 이상 내용이 없으면 널이거든요. 널이 아니면 돌려라, 그 얘기죠. 널이면 끝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의 끝에다가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널리는 트라이절에서 항상 실행되는 거죠. 예외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실행되는 게 파이널리죠. 파이널리에서 이 버퍼드 리더가 좀 메모리 대용량 파일인 경우에 그 메모리를 많이 소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즈를 하고 끝내면 좋아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파일 리드가 되겠고요. J프레임입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절대좌표 레이아웃으로 하시고요. 텍스트 필드요. J 텍스트 필드. 여기에 파일 네임이 들어갈 거고요. J 버튼. 버튼 클릭하면 J 텍스트 에어리어. 거기에 내용을 출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크롤 기능도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스크롤
J 스크롤 페인을 갖다가 먼저 놓으시고요. 자, 이건 약간 이건 지금 절대사표를 이해해 오시라서요. J 스크롤 페인을 먼저 배치하는데 J 스크롤 페인을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드래그 이렇게 해 놓으세요. 자, 이 J 스크롤 페인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다가 지금 J 스크롤 페인이 있잖아요. 그 속에 J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도 뷰 포트에다 놓으셔야 돼요. 자, 되셨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텍스트 필드는 변수명을 tf라고 하겠고요. tf. 버튼은 버튼 1. 텍스트는 O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는 T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TA는 프로퍼티 변수로 올리겠고요.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이 파일 네임이에요. 파일의 세부 경로 가져오고요. 버퍼드 리더를 여기다가 선언한 다음에 트라이절 안에서 생성했죠. 버퍼드 리더 가운데 인풋 스트림 리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스트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일에서 읽어드려야 되죠.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클래스입니다.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요, 바이트 단위로 1바이트씩 끊어가지고 읽어드리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처음에 텍스트를 클리어 시킨 거죠. 예. 자, 여기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리더에서 리드 라인 했죠. 그럼 이 라인을 보시면은, 자, 먼저 한 라인을 읽은 거죠. 한 라인을 읽어서 str에 저장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 괄호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라인을 읽어서 그 결과 값, 한 라인을 읽은 값을 str에 담았죠. 자, 그게 널이 아니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는 이거거든요. 널이 아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있으면 저게 true가 되고요. 다 읽었어요. 모든 라인은 다 읽었어요. 내용이 없으면 널이 되거든요. 널이 아니면 돌려라. 널이면 빠져나가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끝에다가 덧붙인 거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리는 항상 실행되는 블록이죠. 트라이절 실행할 때 문제가 없어도
거쳐가고요. 캐치절에 갔다가도 항상 처리가 되는 코드죠. 거기서 리더가 널이 아니면 닫으세요. 왜냐하면 이 버퍼드 리더는 버퍼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메모리 사용량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그냥 끝나버리면 메모리가 점유된 상태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썼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클로즈 해주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읽을 파일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텍스트 파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걸로 저는 C의 이클립스에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실행해서 아무 파일이나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좀 좁으니까 C 드라이브에 eclipse.i 텍스트 파일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OK 해주세요. 그러면 이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한 라인씩 쭉 읽어드린 거죠. 다른 우리 자바 소스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너무 경로가 깊으니까요. 아니면 텍스트 필드를 처음부터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좀 처음부터 약간 좀 여기 늘려놔도 좋겠죠. 이렇게 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다. 그러면 경로를 카피하시고요.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한 라인씩 잘 읽어드린 거죠. 읽어드려서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그냥 일반 클래스로 만들 것이고요. 아웃풋 스트림, 저장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미리 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C 드라이브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test.txt 이런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 system.in.read 하면 1바이트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려서 13은 엔터거든요. 그럼 엔터 키를 만나면 빠져나가고요. 1바이트씩 읽어서 1바이트씩 기록하자는 거예요, 파일에. 그러면 다 끝나면 파일이 한 라인이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긴 내용도 할 것이고요. 아웃풋 스트림은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바에서는 이제 스트림하면 데이터의 흐름을, 논리적인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뭔가 입력을 할 때는 인풋 스트림, 출력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하고요. 단위는 1바이트씩 읽어드리고 1바이트씩 기록하는 방식이 스트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 아웃풋 스트림 했으니까요. 1바이트씩 기록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거는 앞에 이제 또 파일이 붙었죠. 파일에 기록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파일에 1바이트씩 내용을 기록하는,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C의 데이터 디렉토리에 test.txt 이렇게 지정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디렉토리는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C 드라이브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고요. 미리 C 드라이브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없으면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요. 디렉토리 없으면 에러 납니다. 입력하세요. 이거 무한 반복이죠, while문. system.in이라는 거는 이게 스트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system.in에서 F3 눌러보면 이렇게 인풋 스트림으로 나오잖아요. 키보드에서 1바이트씩 읽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리드 하게 되면 1바이트를 읽는 거죠. 네, 읽었는데, 저희 문자를 읽었는데요. 리턴은 숫자형으로 됐죠. 그 문자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문자에는 숫자 코드가 다 할당이 돼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숫자랑 문자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요. 13번이 엔터거든요. 엔터키를 만나면 while문을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while문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기록을 이건 1바이트 기록하는 거죠. 파일에 1바이트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10글자를 썼어요. 그럼 반복문 돌면서 1바이트씩 저장이 쭉 돼가지고 끝났겠죠. 자,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 내용이나 좋습니다. 한글도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이제 여기는 1바이트씩 끊어서 하다 보니까 깨져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C 드라이브에 이제 가보시면은, 데이터 디렉토리에 가보면 test.txt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에 내가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문장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영문도 좋고요. 네, 내용을 다른 걸로 한번.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문자 코드와 숫자 코드와 문자 내용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는 32번 이렇게 다 문자 코드가 있어요. 근데 13번이 엔터거든요. 13번을 만나서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럼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방금 입력한 내용이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파일을, 방금은 이제 한 문장만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파일을 카피하는 이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제 일반 클래스로 만드시고요. 버퍼를 사용해 보려고요. 버퍼를 사용하면 한 글자씩 하게 되면 1바이트씩 또는 한 글자씩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버퍼드 리더와 라이터를 만들고요. 이 원본 파일을 데이터 디렉토리에 a.tx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 파일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a.txt라는 파일은 미리 만드시고요.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 미리 카피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복사할 파일이에요. 이게 A가 원본이고 B가 이제 복사될 파일이죠. 예, 버퍼드 리더를 사용하고요. 이번에는 파일 리더라는 것이 있어요. 파일 리더가 뭐냐면, 이 한글 같은 거가 깨지지 않도록, 자,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인풋 스트림이 있고요.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니까요. 한글이 깨지죠. 알파벳은 한 글자가 1바이트라서 문제가 없지만,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 또는 3바이트잖아요. 깨지죠. 그래서 이거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가 있죠. 이게 문자 단위죠. 글자 단위. 바이트가 아니라 글자 단위가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한꺼번에 또 처리하려면 앞에 버퍼를 붙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자, 그럼 리더가 들어간 것은 문자 단위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파일 리더라는 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파일의 내용을 한 문자씩 읽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파일. 그러면 파일 1이 A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A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B 파일에 저장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리드 라인이라는 것이 한 라인을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것이거든요. 읽어드려서 널이다 얘기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저장할 때 이 리드 라인 이 함수는 줄바꿈 문자를 빼고 읽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장하면 줄바꿈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r과 \n을 같이 적어줘야지 줄바꿈 처리가 됩니다. 파일에요. 네, 그리고 다 사용했으면 리더와 라이터를 이렇게 클로즈 해주면 좀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예, 먼저 버퍼드 리더, 버퍼를 사용하여 읽기 위한 것이죠. 버퍼드 라이터는 버퍼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원본이고요. 독사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원본을 미리 만드셔야 돼서요. C의 데이터 디렉토리에서요.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a.txt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뭐 아무 내용이나 좋습니다. 이게 뭐 세이브를 해놓으시고요. 내용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파일이 지금 없잖아요.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카피가 될 것입니다. 파일 입출력은 입출력 관련된 거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예외 처리 해줘야 되고요. 버퍼드 리더를 만들 때 제일 바깥에 버퍼드 리더고요. 그 안에 리더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파일에서 읽어드리니까 파일 리더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원래 스트림인데요. 뉴 파일 해도 이제 파일 스트림까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좀 약간 여러 가지예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제일 바깥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가 있고 안쪽에 인풋 스트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게 기본형이고요.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버퍼드 리더가 있고요. 파일에서 한 글자씩 읽어드리는 파일 리더, 그 다음에 또 파일까지 지정하게 되면 이제 파일 스트림 기능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돌리는데요. 여기서 리드 라인이니까 한 라인을 읽는 거죠. 네, 버퍼를 사용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좀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읽어드린 게 널이다. 그러면 더 이상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while문은 빠져나가는 거죠. 브레이크 하면. 그리고 여기가 파일에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줄바꿈 문자를 이렇게 수기로 적어줘야 돼요. 이게 적지 않으면은 리드라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자가 있으면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일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파일에 어떻게 이제 메모리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줄바꿈이 되지만 메모리 상에는 물리적으로 저장이 될 때는 이렇게 줄바꿈 문자 \n이 줄바꿈 문자입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아까 이제 read line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쭉 읽어드리다가 \n을 만나잖아요. 그럼 \n 전까지를 읽어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 결과는 이게 되겠죠. 근데 또 한 번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n은 건너뛰고 읽는다는 거죠. 여기는 두 번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줄바꿈 읽어드릴 때 \n을 넘어가고 읽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저장하면은 이 상태 그대로 저장하면요 이거 붙어버린다고요. 이거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줄바꿈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가보면 B가 생겼죠? 자, B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줄바꿈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줄바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r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 \n만 하면 또 잘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이 됐고요. 네. 자, 여기서는 잘 나오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에디터에 따라서 줄바꿈 처리가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r까지 붙여주면 더 좋습니다. 보통 이제 \n도 처리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r까지 붙여주면 좋고요. 이 \r은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고요. \n은 new lin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를 이렇게 치잖아요. 커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커서가 있는데 엔터 이렇게 치면은 이게 커서가 바로 위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끝에 있는데 여기서 엔터 치면 이게 여기서 여기로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맨 앞으로 갑니다. 커서가. 그리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속도가 좀 빨라서 이게 앞에 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이 잘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이게 정확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맨 앞에 갔다가 앞으로 떨어지거든요.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맨 앞으로 가는 동작이 캐리지 리턴이요. 여기 있다가 맨 앞으로 가는 게 캐리지 리턴이고요. 그 다음에 \n이 줄바꿈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이렇게까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줄바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 작업이 끝났으면은 만약에 지금은 작은 파일이니까 괜찮은데요. 대량의 텍스트인 경우는, 용량이 큰 경우는 이게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가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클로즈 해버리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을 다 하면 이게 곧바로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바에서는 메모리를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메모리를 정리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그냥 바로 반납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는 게 향상을, 메모리 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완료 후에 클로즈를 해주면은 메모리가 절약이 되죠.